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을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제는 높은 산에도 삭막한 겨울 기운을 걷어내고 푸르름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초록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요. 높은 산 고산지대에는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독초만 알아도 독초가 훨씬 적거든요. 드시지 말아야 될 독초 종류 한 10여 종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독초들, 고산지대에서 꼭 만나게 되는 독초들, 이번 영상에는 찾아서 독초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봄은 초봄에 올라오는 나물과 흡사하게 생긴 독초입니다. 미나리 아제빛과 초속인데 성장한 것은 털이 없는 것처럼 뺀질뺀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어린 잎이 녹아내리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어린 잎에 이런 식으로 흰색 반점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붉은 참반디인지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는쟁이 냉이인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는쟁이 냉이는 다 성장해도 커지지 않지만 진봄은 성장하면 할수록 잎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뺀질뺀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쌈 싸 먹어도 될 만큼 유혹을 하는 아주 맹독성 독초입니다. 잎의 갈라짐이 심하죠. 깊숙하게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반점이 중심을 축으로 방사상으로 보이니까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봄입니다. 미나리 아제빛과 초속의 투구꽃입니다. 투구꽃도 종류가 여러 종입니다. 이것도 잎이 많이 갈라졌는데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갈라진 종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장하면 덩굴성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항상 이런 모습인데 무리지어서 성장하기 때문에 참나물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린 잎에서 약간의 흰색 반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대부분 없어집니다. 진봄하고 구분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옆에 있는 이 식물들, 미나리 아제빛과 요거는 호라비 바람꽃이거든요. 꽃이 상당히 이뻐요. 무리지어서 피는데 왜 호라비 바람꽃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잎들이 거의 참나물 잎의 형태하고 비슷비슷해서 초보자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호 속의 식물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잎이 깊게 갈라집니다.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곳에 다른 종의 초호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의 투구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대로 잎의 모양을 자세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맹독성 독초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쪽을 다니시다 보면 배추잎처럼 넓게 아주 잎이 여러 장 올라오는 것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천남성과입니다. 잎보다 불연포, 꽃처럼 생긴 불연포가 먼저 생겼다가 이렇게 잎이 펼쳐지는데, 많은 곳에서는 배추밭에 온 것처럼 엄청난 군락을 이루는 데도 있습니다. 고산지역 습도가 높은 곳이니까 물이 없어도 약간 해가 잘 들어오는 곳인데도 안전부채가 있습니다. 저기도 안전부채고요. 널찍한 하트형, 심장형이 약간 길쭉한 하트형인데 자주색 이렇게 반점이 묻어 있고요.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날개가 없습니다. 멸가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커지면
멸가치보다 훨씬 대용으로 성장합니다. 천남성과의 안전부채입니다. 아, 여기는 삿갓나물이 참 많습니다. 삿갓나물이 많죠. 이 꽃대가 보이는 삿갓나물도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이맘때 여기 펼쳐지지 않았었는데 죄다 펼쳐졌네요. 삿갓나물은 잎 끝에가 한 번만 이렇게 뾰족하지만 우산나물은 끝에가 여러 번 갈라집니다. 여러 번 제비꼬리처럼 갈라지는 게 다르고 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르고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백합과들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어떤 유튜버 분께서 삿갓나물하고 우산나물하고 자꾸 틀리게 말씀을 하신다고. 여기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백합과입니다. 삿갓나물은 백합과, 우산나물은 국화과입니다. 동일하게 나물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화과의 우산나물은 독이 없는 단나물입니다. 백합과의 삿갓나물은 독이 아주 많은 독초입니다. 그런데도 나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 초봄에 올라오는 거 지금처럼 잎이 펼쳐지기 전에 뾰족할 때 다 채취해서 나물로 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데치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사용하거나 여러 날 우려낸 후에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 거쳐서도 드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중독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독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삿갓나물입니다. 산행하시다가 좀 습한 골짜기 주변에서 이런 식물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물들 보시면 전호가 아닐까. 야, 털도 안 보이고. 자, 그죠? 요거는 복수초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죠. 고산지대 습한 곳에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미나리 아제비과고, 이 시기에는 고산지대도 크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전호도 있는데 고산지대에 제가 1000m가 넘는 곳에서도 봤어요. 해가 잘 드는 개활지 같은 곳에서는 군락을 이루면서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거든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특별히 또 꽃이 피었다가 이 열매가 맺혀 있거든요. 열매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 여러 송이가 이렇게 방망이처럼 끝에 공 같은 것이 맺혀 있는데,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잖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털도 없고 맨질맨질해요. 이것도 독초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 독초. 아마 전호하고 가장 흡사하게 생겼을 거예요. 복수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어 하시는 나물 지리강활입니다. 여기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는 전부 다 자주색이 묻었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만 묻습니다. 여기에만 묻고 전부 다 여기 잎 갈라지는 부분에만 묻고 여기 꼭지점 부분에만 묻습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오히려 자주색이 안 묻어요. 이게 다르죠. 원통형이고, 그리고 바디나물이나 참당귀는 잎이 갈라짐이 변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지만 지리강화는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2회 3출엽으로 갈라지는 요 모습을 일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이 쉽고, 여기 옆축에 자주색 반점이 묻는 거, 요게 바디나물이나 맨미나리 그리고 참당귀하고 다른 점인데, 구리대도 또 비슷하잖아요. 이 식물, 미나리과 식물들이 전부 다 생으로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 하시는데, 절대로 모르면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성장한 모습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제가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구리대라던가 맨미나리
참당귀하고 구분하는, 바디나물하고 구분하는 법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나물이야 뭐 제가 아니더라도 알려주는 다른 방송들 많고 전문가들 많잖아요.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은데 소통을 잘 안 해줘요. 독초는 잘못 드시면 중독이 일어나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 보고 저의 어설픈 방송 보고 나물 드시고 중독될까봐 제가 알려드리는데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전화하시는 분은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전화번호 못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리광활입니다. 천남성입니다. 대표적인 독초 중에 하나죠. 이곳에는 진범도 보이고 투구꽃도 보이고 투구꽃의 집안인 노젓가락 나물도 보입니다. 자, 요거는 줄기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 성장하면 어릴 때는 이제 이런 포엽에 감싸갖고 올라오다가 성장하면 이렇게 이제 불연포라는 꽃도 피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것도 아름다워서 꽃으로 생각하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줄기나 잎에 이제 찌백이 묻어 나와서 연약한 피부에 닿으면 물집도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뿌리는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되는 맹독성 독초입니다. 항상 이런 독초 만날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나물보다 이 독초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독초는 몇 가지가 안 돼요. 20여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치명적인 독초들만 숙지하고 계시면 그렇게 심각한 어지간한 나물들에는 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조금의 독성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심해봐야 뭐 배탈 나고 복통 조금 나는 정도지만 이런 천남성이나 투구꽃, 진범은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갈라진 것들은 이제 뭐 두루미 천남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세 장씩 갈라진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천남성 종류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가 맹독성 독초라는 것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산 지역을 가시면 습지가 꼭 있습니다. 정상 부근 같은데 습지가 있고 중턱 부근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가 아니더라도 골짜기 계곡의 습한 곳에는 꼭 곰치가 자생을 합니다. 곰치도 자생을 하고 곰치와 닮은 비슷한 식물이 자생합니다. 잎만 보고서 이게 곰치인지 독초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고수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이 필요 없습니다. 나물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자, 곰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지금 시기에 독초인 이 식물은 꽃이 항상 이렇게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노랗게 피어 있으면 아, 독초려니 이 시기에 곰치는 꽃이 안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먹을 만큼 성장을 했는데도 꽃이 안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곰치하고 흡사하게 닮았는데 이 동이나물이라는 나물을 예전에는 먹었습니다. 이름에 나물도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생으로 곰치처럼 쌈 싸 먹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동이나물이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곰치를 닮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삶고 데쳐서 말리고 이런 봄철에 먹을 쯤에 다시 데쳐서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제독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 동이나물에 있는 알칼로이드 독성 물질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치기만 해도 90% 이상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걸 2번 이상 데쳤으니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곰치를 닮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면은 아, 이건 쌈 싸 먹는 거야, 생식을 하기 때문에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심하면은 목숨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꽃이 없을 때 동이나물하고 곰치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가 관련 영상 몇 편 만들어 놨어요.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제가 봄철 되면 항상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곰치는 이 새싹이 올라올 때 뒤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국화과의 식물들 대부분이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국화과의 중요한 나물들 몇 종류가 다 뒤로 말렸다가 잎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동이나물은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는 잎이 다 펼쳐졌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밑에 잎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들이 있는데 요거 새로 올라오는 잎이잖아요. 이게 펼쳐지면 뒤로 말려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 앞으로 말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 펼쳐보면 전부 다 앞으로 말려 있어요. 자,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말려 있다가 펼쳐집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도 조금 더 펼쳐진 거 있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죠. 앞면으로 말려 있다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전부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V자가 심하다, 여기 가장자리에 톱날이 없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이는데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식물의 특성상 톱날이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여기가 홈이 V자가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아예 심장형이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동이나물은 앞으로 이렇게 접혀 있다가 잎이 펼쳐집니다.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 보더라도 동일하게 앞으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는 거 보이죠? 곰치는 다 뒤로 말려 있습니다. 제 관련 영상 한번 보시면 쉬울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어떤 나무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독초를 구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독초 영상들을 계속 만드는 것이죠. 꽃이 있으면 확인하기 쉬운데 꽃이 없을 때는 앞으로 말려 있는지 뒤로 말려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이나물입니다. 박새가 대형이고 성장하면 무시무시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알려져서 독초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 보면 다 아시는데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계곡 1000m 넘는 곳에서 입장 2장 요거까지 뭐 3장으로 보이나요? 요런 게 보이면은 야 이거 명이나물 아니야? 이거 채취해서 쌈 싸 드시거든요. 요거하고도 좀 달라 보이고 그죠? 얼레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요렇게 2장짜리가 올라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산마늘은 잎장의 세로줄이 이렇게 세밀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보시면 세밀한 세로줄이 많잖아요. 그죠? 명이나물, 그러니까 울릉 산마늘이나 내륙에 있는 산마늘은 잎장에 전혀 줄이 없습니다. 세로줄이 없어요. 그게 다른 것이고 울릉도가 아니고 내륙에서 보는 산마늘은 여기 밑에 부분이 아주 진한 붉은색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니까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게 잎 어린 것들은 이 세로줄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도 아주 자주색이 묻어 있는 박새를 본 적이 있어요. 잎에 세로주름도 많지 않고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독초를 나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게 울릉 산마늘은 생으로 드시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거든요.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박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이 독초를 만나면 빡세게 산행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여기 보시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동이나물, 투국꽃, 진범, 안전부채 이런 독초 종류들만 정리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박새도 중독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나물도 중요하지만 독초가 가지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독초의 모양,
자생하는 곳, 이런 것을 잘 숙지하시면 충분히 나물 중독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매곡간의 지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것 있거든 본인이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거나 하시면 댓글란에 본인의 아이디가 나타나는데 문자 보내실 때는 본인이 누구신지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제가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곤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누군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걸러낼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이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시면 아이디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쓰는 아이디라든가 별명 있잖아요. 뭐 저처럼 뭐 들매라든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기억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 주시는 거는 이건 소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군지를 알아야 소통을 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설이 길어졌는데 꼭 문자 보내실 때는 본인이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끝까지 귀찮아도 책임지고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